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아직 상점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특정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을 서는 현상, 오픈런이라고 하는데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화폐 혜택이 늘며 지역화폐 구매 역시 오픈런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화폐는 나오자마자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전통상권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도 속속 매진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점하기도 전에 긴 줄이 늘어선 은행 앞. 문을 열자마자 지역 화폐를 사려는 사람들이 쏜살같이 들어갑니다. 추석을 맞아 춘천사랑 상품권 할인율이 7%에서 10%로 높아지자 바로 매진됐습니다. 원주시도 할인율을 10%로 올리자 개시 30분 만에 발행액 30억 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사용액 충전과 동시에 할인에 판매하는 강원 상품권도 5%에서 7%로 할인율을 올리는 대신 발행액을 60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반나절도 안 돼 매진됐습니다. 지역 상품권이 도입 시기보다는 도민들에게 많이 친숙해지고 사용자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자연히 할인을 좀 더 해주는 지역 상품권 구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역 화폐 가운데는 선 결제 시 할인을 적용하는 대신 사용 시 적립금을 지불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 강릉페이 사용 시 10%를 적립해 주는데 8월까지 63억 원이 사용됐고 이달 집중적인 사용이 예상돼 자칫 발행액 100억 원을 모두 채울 수도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지역화폐 적립금을 평소 10% 적용해 매달 4억 원가량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과 5월 15%로 올렸더니 2배 가량인 8억 원씩 발행됐습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이달에도 15%로 상향했는데 역시 8억 원 안팎이 사용될 전망입니다. 추석 성수품 구입 등의 할인율이 높은 삼척사랑 카드를 사용 시 최대 10만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평월 4억 원의 인센티브 지급이 8억 정도로 상향되는 전통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역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할인폭을 늘려 15% 할인해주고 있는데 일부만 남았습니다. 은행 등에서 발행하는 지류형 온라인 상품권은 평소 5%에서 10%로 할인율을 높였는데 10% 할인은 모두 동났습니다. 월요일에 거의 한 2시간 만에 수준이 다 된 것 같아요. 그 지류 상품권은. 춘천 상품권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할인 구매 가능하세요. 고물가 시대, 소비가 많아지는 명절,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의 품귀 현상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해가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적게 잡히는데 정부가 동해안 체납기어선의 어획 할당량을 서남의 근해자망 어선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실적만 봐도 2021년 6,035톤에서 2022년 3,505톤, 지난해에는 1,365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허용한 체납기어선의 할당량 17,434톤보다 턱없이 적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오징어 어획 할당량 조정 방침을 내놨습니다. 서남해의 근해 자망어선에 허용된 오징어 어획량은 4,359톤인데 동해안의 어획량 400톤을 서남해 근해 자망어선에 판매하는 시범 사업을 공식화한 겁니다. 즉 서남해 근해 자망어선이 동해에 와서 오징어를 400톤까지 추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체납기어가의 반발은 거셉니다. 가뜩이나 오징어 어획 부진이 심각한데 할당량을 근해 자망에 추가로 떼어주는 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업 방식에 대한 문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체납기는 줄로 물속에 떠다니는 오징어를 불빛을 통해 잡아들이는 반면 근해 자망은 바닥까지 훑는 조업 방식이라 산란하기 위해 해저까지 내려가는 오징어까지 포획해 오징어의 씨를 더욱 말릴 거란 겁니다. 가라앉는 오징어들은 산란하러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다 잡아치는데 뭐 오징어 살아날 게 있습니까? 그걸 고토를 더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을 두고 빚어지는 업종 간의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납기 어선들의 반발에 대해선 일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만 근해 자망에 넘겨주는 것인 만큼 시범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만에서 더하고 체납기에서 빼는 게 아니고 체납기 분들이 걱정하는 바는 생기지 않거든요. 어업인 분들이랑 협의도 하고 하면서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남해 자망어선까지 동해안 어장에 들어오면 어가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최근 2년간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의 지방교부세가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결산 심사 결과 56조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강원도와 18개 시군을 합쳐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8,522억 원 감액됐고 2022년에도 1,710억 원 감액됐습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 부담을 지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의 박진호 선수가 2024 파리 패럴림픽 사격 2관왕에 올랐습니다. 박진호 선수는 오늘 새벽 열린 남자 50m 화약 소총 3자세 종목에서 본선을 1위로 통과한 뒤 결승에서 패럴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서 10m 공기소총 입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박진호 선수는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박진호 선수는 내일 열리는 혼성 50m 화약소총 복사 종목에도 출전해 대회 3관왕을 노립니다. 22대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삼척에서 열렸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 같은 기후위기, 기후재난은 더욱 거대하고 가혹해질 것이라며 신규 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화력발전을 2030년까지 폐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에 지금 당장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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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폭염의 여파로 늦더위가 이어지는 한낮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22대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연대가 국회 앞에서 그리고 국내 마지막 신규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삼척시청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2030년 이후 장기 실천 계획이 없는 탄소 중립 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한 발 더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가급적이면 적게 보고 빨리 끝낼 것인가? 그것은 이제 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신규 화력발전 건설 중단 등을 골자로 탈석탄법이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됐습니다. 그 사이 다 지어진 강릉 안인화력이 가동을 시작했고 삼척화력도 1호기에 이어 2호기도 연말 상업운전이 예정됐습니다. 삼척화력과 강릉 안인화력 등 강원 동해안에 새로 지어진 신규 발전소의 운영 예정 기한은 2050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앞으로 기후위기, 기후재난은 더 거대해지고 가혹해질 것이라며 신규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폐쇄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재생 에너지가 위축되고 탄소 중립 정책은 후퇴하고 사라지고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2030년도까지 지난 정부가 40%를 짰다면은 지금 현재 20%도 안 되는 16.1%의 탄소 중립을 취하고 있고 2030년도 이후에는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이 아예 없어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탈석탄법 발의를 준비 중인 가운데 오는 7일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907 기후정의 행진에 전국의 탈석탄 시민사회연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을 가지 않고도 야간에 진료를 볼 수 있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늦은 시간 어린 환자들의 진료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의료원에 자리를 잡고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만 18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진료합니다. 진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2달가량 개원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다행히 과거 소아과장으로 근무했던 전문의를 채용했고 함께 근무할 간호사와 행정 인력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어린이 응급의료 공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좀 더 확충되고 늘어난다면은 부모로서 마음이 좀 편하고 아이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라 예산 지원이 끊기면 병원 운영은 언제든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올해 연말까지 예산만 책정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있다 해도 전국적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의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하자면은 품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도 모두 개원을 하시거나 쉽게 얘기해서 소아 진료에서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수 의료 부분인 소아과 진료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원을 계기로 지난 7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달빛 어린이병원과 함께 지역 심야 시간 소아 의료 여건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말 야간이나 밤 11시 이후에 아픈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다 큰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전공의 사직과 의료진 이탈로 강원도 내 대형 병원들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부에서 의료진 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지난달까지 내과와 마취통증과, 외과 등에 모두 18명을 모집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응급실 근무나 전공의 역할도 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강원대병원도 전문의 자격증이나 의사면허 소지자를 중심으로 채용에 나섰고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채용 공고를 연장해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대 의과대학과 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취소하라며 모레까지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오랜만에 내린 단비로 삼척과 강릉의 저수율이 크게 올랐지만 속초와 고성, 양양 등 설악권에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용수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은 오봉저수지가 48%까지 오르는 등 평균 저수율이 54.1%까지 회복했고 사천과 삼교저수지의 저수율은 80%를 웃돌았습니다. 삼척은 평균 저수율이 88.2%로 크게 늘었고 미로 99.3%, 기곡 92.2%, 초당은 84.1%입니다. 반면 속초는 24.7%, 고성 29.1%, 양양 35.8%로 저수율이 갈수록 줄고 있어 지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로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전력거래소는 한 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87.8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월 평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해 실제 체감하는 요금 인상폭은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속초 정수장 침전지 덮개 설치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속초 정수장 침전지 660제곱미터를 덮는 구조물은 직사광선을 차단해 침전지 표층 수온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고 녹조 발생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유충 등 소형생물 유입 차단을 위해 세계 정수장에 필터 장비 7개를 설치했으며 여과지와 정수지 내 이중문과 포충기 설치를 마쳤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강원도 연맹이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쌀 적재 시위를 열고 정부의 쌀값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벼베기가 시작되는데 지난달 쌀값은 80kg에 17만 원대로 폭락했다며 쌀값 폭락은 매년 의무로 들여오는 수입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내 쌀 20만 톤을 시장 격리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의무 수입쌀 중단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사실상 석탄 생산 기능이 사라지는 대한석탄공사 운영 방향을 두고 정부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공사의 존치나 다른 기관과의 흡수 통합 등 다양한 가능성과 방안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통합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두 기관 모두 자본 잠식 상태여서 막대한 부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강원도의 땅꺼짐 발생 건수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도내에서 땅꺼짐, 일명 싱크홀은 270건 발생해 경기 429건에 이어 두 번째였고 서울 216건보다도 높았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